무조건 개요. 네, 다른 말로는 서론, 다른 말로는 여는 글 등등등 네, 쓰고 싶은 거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개요는 무조건 1, 2, 3입니다. 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3개월 이상 됐고요. 3개월이 안 되더라도 내가 서술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많이 알아. 그러면 저한테 직접 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상 그냥 개요라고 쓰시고 소괄호 1, 소괄호 2, 소괄호 3 이렇게 써도 그냥 다 합격하거든요. 자꾸 이상한 걸 쓰려고 그래. 그냥 소괄호 1, 소괄호 2, 소괄호 3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제는 물어보는 게 2개예요. 일반적으로 2개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종류랑 판단 방법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한국말은 뒤에서부터 읽으면은 읽기가 되게 좋아요. 시험 문제가 되게 긴 문제가 있어요. 뒤에서부터 읽으세요. 그럼 명확하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냐 그랬더니 다 공대잖아요, 여기. 간혹 공대 아니신 분이 있어요. 엊그저께 연락 왔는데 제가 생물학과 합격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하는 게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공대는 일반적으로 국어를 잘 못해. 그래서 이과를 간 거잖아요. 국어를 잘했으면 요즘 무슨 과가 유명한지 아세요? 경영학과.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서울대 기계공학과 들어가셨다가 전망이 없어서 말이 안 돼요.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전망이 없대. 그래서 그분이 경영학과로 가셨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그래서 왜 경영학과 가셨어요? 그랬더니 경영학과는 모든 회사 취업이 된대. 근데 기계공학과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쨌든 우리의 결정은 공대였고 토목과를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어를 못해. 잘 들으셔야 돼요. 물어본 거 첫 번째는 어디다 쓴다? 소괄호 2번에다 쓰는 거예요. 물어본 거 두 번째 거는 어디다 쓴다? 소괄호 3번에다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는 어디다 쓴다? 소괄호 1번에다 씁니다. 그래서 소괄호 1번에는 다짐이란 뭐뭐뭐뭐뭐뭐뭐뭐뭐이다. 그러면은 다짐에 대한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 겁니까? 정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어 문제에서 정의는 몇 줄을 쓴다 그랬어요? 2줄을 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소괄호 1번이 무조건 몇 줄? 2줄이 됩니다. 다짐 공법의 종류에는 뭐랑 뭐가 있으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쓰면은 몇 줄을 쓸 수 있을까요? 2줄을 쓸 수 있어요. 다짐 공법의 판단 방법으로는 외가 있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검포, 강상, 변다인데 그걸 여기다가 전부 다 쓰기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개요에다 그거 다 쓸 필요는 없겠죠. 그 중에서 앞에 검포, 강상, 변다에서 자주 쓰는 거나 현장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여기다가 소괄호 3번에다 쓰면 됩니다. 결국은 얘는 몇 줄? 2줄, 2줄, 2줄. 그래서 총 6줄. 개요는 총 6줄을 씁니다. 오늘 분명히 쪽지 시험을 보고 쪽지 시험 바로 밑에다가 다음 주 숙제는 숙제 중에 하나 서술형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서술형 숙제를 하실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숙제를 하실 때 개요를 6줄을 안 써오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 숙제 잘 해왔어요. 그죠? 양을 조금 늘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꼭 6줄을 쓰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얘는 사실 지금 물어본 게 뭐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공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 공법은 원래는 답안지 쓸 때 기본 대제목이 순단주입니다. 그래서 순서, 단점, 그리고 주의사항 이렇게 얘기는 되는데 이 단점은 특징 안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랑 특징이랑 주의사항이 기본적으로 답안지에 들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서술형 문제죠. 서술형 문제는 3페이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서, 특징, 주의사항만 쓴다. 라 그러면 66줄을
때려 붓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 공법 유형이 출제가 됐을 때 어떤 걸 쓰기가 조금 유리하냐 그랬더니 얘가 만약에 원리가 있다면 공법인데 만약에 원리가 있다면 이 원리는 무조건 어디 밑에 정의나 개요 바로 밑에 써줍니다. 그러면 대제목이 얘는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 2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진 공법의 원리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원리를 대제목 3번에 쓰면 안 돼요? 되긴 되지. 그런데 사람이 글을 읽을 때요, 이렇게 답안지 한 페이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원리를 쓰는 거랑 여기에 원리를 쓰는 거랑 눈에 들어오는 위치가 빨리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게 되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우리가 어떠한 글을 읽을 때 이렇게 4등분을 합니다. 이 4등분 중에서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눈에 가장 빨리 들어와요. 여기 위에는 제목일 거 아니야. 개요는 제목이죠, 거의.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써주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진 공법의 원리는 결국은 다짐하는 원리를 써라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에 대해서 쓴다라고 그러면은 지난주에 무엇을 배운 적이 있냐 그러면 감마 D를 배운 적이 있어요. 공식 어떻게 되죠? 책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W 요거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요게 다짐 곡선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시료가 있을 거예요. 야, 저기 장비 밑에서 한번 떠와. 야, 사무실 앞에서 떠와. 야, 저기 저기 중로 3-1에서 가서 떠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료를 떠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시료를 가지고 함수비를 조정을 하면서 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고, 사무실 앞에서 했더니 이런 게 나왔고, 장비 밑에서 했더니 이런 게 나온 거예요. 함수비를 변동하면서. 그래서 세 가지의 시료를 가지고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시료의 이 꼭대기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OMC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멈 모이스처 컨텐츠. 그래서 최적 함수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 최적 함수비, 각 시료마다 최적 함수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최적 함수비 곡선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최적 함수비 곡선을 CAD 다 하시죠? 토목과 나오시니까 CAD 얼마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해요? 좀 어디 가서 좀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되게 잘해요. 뻥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쫄거든. 저 사람 진짜 잘하는가 보다 하거든. 그 CAD 명령어 중에 옵셋이 있어요. 그죠? 곡선을 바로 이렇게 어떤 일정 거리로 확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옵셋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옵셋을 한 이 곡선은 우리가 제로 에어 보이드 커브. 그래서 한국말로는 영 공기 간극 곡선.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얘네들을 왜 전부 다 빨간색으로 썼느냐 그랬더니 용어 문제, 용어 문제, 용어 문제 다 출제가 됐어요. 이걸로.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로 출제가 되더라도 이 곡선을 가져가야지 되겠죠. 그죠? 이 곡선 안에 다 있는 놈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OMC의 크기가 전부 다 틀려요. 이 OMC의 크기가 왼쪽으로 쭈쭈쭈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조립토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올라갈수록 조립토, 왼쪽으로 쭈쭈쭉 내려갈수록 얘는 세립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조립토는 흙을 다지는데 에너지가 크겠죠. 그렇죠? 그 굵은 돌이니까.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져야 되는 에너지가 크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갈수록 다져야 되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자, 근데 이러한 시료를 제대로 이렇게 다져서 한 개의 시료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한 개의 시료를 제대로 그 다음에 다져서 다시 곡선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됐어. 또 이 시료를 떠가지고 제대로 다짐을 한 다음에 곡선을 또 뜨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짐할 때마다 시료의 성질이 틀리니까 곡선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곡선이
이거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연락의 현장에서 다졌는데 그 다음 곡선이 요 밑에 나왔네. 예, 이런 경우는 단위 중량이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예, 단위 중량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뜻은 흙의 입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많이 다졌어.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깨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깨졌고 이게 이런 식으로 깨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자가 과 에너지로 인해서 깨졌을 때 얘를 우리가 오버 컴팩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다짐 현상까지 이 곡선에서 같이 설명할 수 있다면 좀 좋은 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다짐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OM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성토 같은 경우는 우측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왼쪽은 건조측 다짐, 오른쪽은 습윤측 다짐입니다. 그래서 점성토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습윤측 쪽에서 다짐을 해주는데 여기서 여기가 간마디 맥스 부분이 되겠죠. 현장에서 다짐도 판정할 때 90%입니다, 95%입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노상은 몇 프로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기준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얻었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간마디 맥스의 95%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곡선과 요 수평선과 만나는 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내려요. 그러면은 W1부터 W2 사이에서 함수비 조정을 하면서 다지면은 되겠죠. 다진 공법은 어디? 기계를 선정하는, 건설 기계를 선정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비를 현장에서 살수차로 운용을 하면서 다져라. 라는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 다져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로 에어 보이드 커브랑 최적 함수비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요 커브의 두 개는 무엇을 했다? 옵셋을 그만큼 했다 그랬어요. 옵셋은 일정하겠죠. 여기 위에서 일정, 여기도 일정, 여기도 일정. 보통 이렇게 일정하게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 차이값이 무엇이느냐 그랬더니, 흙의 포화도의 차이값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제로 에어 보이드 커브죠. 제로는 0이란 뜻이에요. A는 에어예요. V는 에어 플러스 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흙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에어가 0이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간극도 0이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다짐을 했으니 간극이 없어지고 그 간극 안에 있었던 에어가 없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포화도는 공식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VA 더하기 VW였어요. 근데 VA가 지금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곡선에서 0이 됐다는 거예요. 제로 에어 보이드 커브. 그러면 이게 0이 됐다는 뜻은 얘가 1이네, 포화도가. 결국 100%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다짐을 하는 것은 에어를 0으로 만들어주고 간극을 없애서 포화도를 몇 프로로? 100%로. 이 곡선의 포화도는 100%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왼쪽에 있었던 최적 함수비 곡선은 S값이 100%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뭐 80%나 95%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요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제로 에어 보이드 쪽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시킬 것이냐, 다짐을 잘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다짐 잘하잖아요. 최적 함수비 곡선이 자꾸 제로 에어 보이드 곡선 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원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프만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해. 그래서 옆에다 무엇을 하나 해준다? 다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해가지고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써주시면 되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다짐 공법을
선정을 해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서 VA를 최소화시키고, 최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S 값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워드가 85%였는데 뭐 100%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A가 최소화가 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다짐도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내가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하실 때 자꾸 뭘 해주고 있어? 썼어. 그죠? 영어를 자꾸 써주고요. 어떤 기호를 자꾸 써주십시오. 이걸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이 나는요, 책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에요. 라고 채점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아직 첫 번째 페이지를 안 지나갔어. 첫 번째 페이지를 지나간 건 아니고요.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요거 원리 쓰고 요 밑에, 바로 밑에다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진 공법은요, 사질토에도 할 수 있고, 점성토에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가 딱 두 개가 있네. 그럼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이 두 개를 비교 설명하기가 매우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토질별 다짐 특성 비교 이러한 말을 좀 써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보니까 문제로 보니까 다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대제목에도 다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세 번째 대제목에도 다짐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물어본 핵심이 들어가는 애들에 있는 그 단어가 서술형 답안에 대제목에 계속적으로 써야지만 나는 그것을 명확하게 쓰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단어는 맨 앞대가리에 들어가도 되지만 중간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내가 썼다는 것만 인식이 되게끔 채점위원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이 있고 점성토가 있을 거고